안녕하세요. 송차장 기록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늘 부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오늘은 생선구이 집에 앉아 있거든요. 평소에 형이랑 자주 오는 데인데 굴전이랑 이면수구이 시켜놓고 소주 한 병 까서 잔 하나씩 따랐습니다. 부딪히고 한 모금 마시고 평소 같으면 야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또 이러면서 바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형이 굴전만 짓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이 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형이거든요.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의 처음을 아는 사이인 거죠. 지금은 김포에 살고 인천 쪽에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는데 만나면 이 생선구이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회사 욕 좀 하고 요즘 누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거든요. 그게 전부인 사이예요. 전화형이나 이상하게 집 이야기는 잘 안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형수 이야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안 물어보고 형도 안 꺼내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형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형수가 지난달에 쓰러졌다고요. 형수를 잘 알거든요. 형이랑 같이 만날 때 가끔 내지서 밥도 먹었고 제 결혼식 때도 왔고 명절에 안부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쓰러졌다는 말을 듣는데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형수 괜찮아?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놀랐습니다, 진짜로. 철결핍성 빈혈이었다고 해요.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과로에 불규칙한 식사가 겹치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쓰러진 거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죠. 119 불러서 응급실 가서 수액을 맞고 검사 받고 이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지금은 약 먹으면서 정기 검진 받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형 표정이 달랐어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집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술자리에서 회사 욕은 해도 형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굴전하고 이면수를 뒤적거리면서 천천히 꺼내더라고요. 형은 결혼 18년 차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이거든요. 형은 아침 7시 반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형수는 8시에 나가고요. 출근 시간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30분 동안 형수는 아이들 아침 차려놓고 싱크대 정리하고 빨래 돌려놓고 나간다고 하네요. 형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주말에 장은 형이 보고 아이들 학원 셔틀도 형이 하고 분리수거, 큰 집 나르기, 자동차 정비 등등 이런 건 다 형 몫이래요. 아이들 통장 관리도 형이 하고요.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화는 아니었다고. 장 보러 가면서 뭐 필요해 하면 두부 끝. 학원 데려다 주면서 아이한테 오늘 몇 시에 끝나 하면 9시 끝. 형수한테 오늘 저녁 뭐야 하면 찌개 끝.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밥 먹었어? 응. 학원 갔다 왔어? 이게 하루 전부였대요. 형수랑 마지막으로 30분 넘게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생각해보면 작은애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2년 전이라고 합니다. 18년을 같이 살면서 하루에 나누는 말이 5문장이 채 안 됐던 거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진 거라고 합니다. 같이 사는데요. 이걸 듣는데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비슷하니까요. 퇴근하면 피곤하다 하고 소파에 눕는 게 일상이고 와이프가 부엌에서 뭘 하든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형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형한테 나도 비슷해 했더니 형이 피식 웃더라고요. 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 소주를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 그러는 거 아니냐가요. 위로가 아니라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형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저도 그 말에 조금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생선구이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하루에 5문장도 안 되는 부부. 그게 형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 건가?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봤거든요. 부부 하루 대화 시간이라고 쳤습니다.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30분도 대화 안 하는 부부가 전체 38%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었고요. 10분도 안 낸다는 부부가 8%도 넘었어요. 형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관련 기사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혼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3월에 국가데이처처에서 발표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인데 결혼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7.7%라고 해요.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5년에서 9년 사이가 17.3%, 4년 이하가 16.3%. 그러니까 신혼보다 결혼 초기보다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가장 많이 갈라서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와닿았거든요. 30년이면 아이들 다 키우고 은퇴도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간을 다 버텨놓고 왜 헤어지는 건지.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였어요. 20년 넘게 1위라고 하네요. 근데 성격 차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성격이 안 맞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밤새 전화하던 사이일 텐데요. 통계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히지만 오래 같이 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은 어쩌면 오래 쌓인 침묵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직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싸울 힘이라도 있으니까요. 근데 말이 없어지면 싸울 일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멀어져 있는 거죠. 형이랑 형수가 딱 그거였어요. 싸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없었거든요. 안 싸우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형수가 병원을 혼자 다닐 정도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결혼 6년 차인데 오늘 와이프한테 몇 마디를 했나 세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별 말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형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형수도 회사를 다녀요. 이제 작은 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말 마감이면 야근도 하고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형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형수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형은 그걸 몰랐대요. 형수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형도 안 물어봤습니다. 형수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요. 형수도 형 검진 결과를 물어본 적이 없고 서로 안 물어본 거라고 하네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찮겠지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와이프 검진 결과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솔직히 없어요. 와이프도 제 결과 안 물어봅니다.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그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형수는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 알고 있었어요. 검진 결과도 혼자 듣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혼자 감당하고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챙기면서 병원까지 혼자 다니면서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형한테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말을 안 했냐고. 형수가 그랬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형이 병원에 같이 가줄 것도 아니고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지니까 그냥 혼자 다녔다고요. 이 말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이 한마디가 18년의 무게인 거예요.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수는 형한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소주를 한 잔 비웠습니다. 형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 이야기인데 계속 제 와이프 얼굴이 겹치더라고요. 나도 혹시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와이프도 나한테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주가 잘 안 넘어갔습니다. 형이 그날 술자리에서 한참 소주잔을 들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떠오른 게 형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이었다고요. 저녁에 싱크대 앞에 혼자 서 있는 뒷모습. 가끔 화장실에서 혼자 새치 염색하는 그 뒷모습.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거실 청소하고 혼자 스트레칭하는 뒷모습. 형은 그 뒷모습을 매번 봐왔대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전부 형수가 혼자 버텨온 시간이었는데 형은 그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죠. 형수가 이틀 만에 퇴원했대요. 약 먹으면서 정기검진 받는 걸로 됐고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 그 이틀 동안 집안일을 했대요. 형수가 입원해 있으니까 형이 아이들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학원 보내고 장을 보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래요. 저녁에 소파에 앉았는데 핸드폰 볼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것보다 생각이 난 게 있다고. 형수가 이걸 매일 했구나. 회사 다니면서 매일.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구나. 형은 이틀 했는데도 녹초가 됐고 형수는 이걸 18년을 해온 거잖아요.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티를 안 냈다고 하네요. 형이 그때 미안하더래요. 힘든 게 아니라 미안한 거였다고.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었구나.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가 태어나고 나서 형이 달라지려고 했대요. 응급실 복도에서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이틀 동안 집안일을 직접 해보면서 미안한 것도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형수한테 물어봤답니다. 오늘 어땠어? 형수가 쳐다봤대요. 한 2초. 그리고 왜? 하더래요.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의아했던 겁니다. 18년 동안 들어오면 소파에 눕던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형이 그냥 하고 말을 흐렸대요. 그리고는 둘 다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또 물어봤대요. 오늘 괜찮았어? 힘들었어? 근데 형수가 그냥 밥 먹어 하고 넘겼다고 하네요. 대답이 아니라 화제 전환인 거죠. 형은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주말에는 산책을 가자고 했답니다. 형수가 갑자기 했는데 그래도 나가줬다고 해요. 나갔는데 별로 할 말이 없었대요. 아파트 단지도 돌고 밖에 있는 천도 돌고 공원 한 바퀴 도는 건데 나란히 걷고 있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예전에는 둘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는데도 둘 다 핸드폰을 꺼냈고 같이 나왔는데도 또 각자인 거예요. 형이 그때 느낀 게 있다고 해요. 화가 나거나 슬픈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멀어져 있었나 싶었대요. 노력하라고 해도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인데 1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말 한마디 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수가 쓰러졌을 때 무서웠는데 같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할 말이 더 없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조금은 먹먹했어요. 왜냐면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쪽이거든요. 와이프한테 오늘 어땠어? 를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볼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거든요. 매일 보니까, 같이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매일 본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다음 주에 형이 또 산책을 가자고 했답니다. 형수가 또 했대요. 근데 또 나가줬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할 말은 없었대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는데
형수가 받으면서 고마워 라고 했대요. 형이 그 고맙다는 한마디에 조금은 놀랐다고 합니다. 한동안 못 들어본 말이라고요. 그래도 대화가 확 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18년 동안 안 했던 걸 한 두 주 만에 바꿀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당연한 건데 막상 부딪히니까 조금은 풀이 죽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야기인데요. 형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형수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평소랑 똑같은 풍경이죠. 18년 동안 봐온 뒷모습. 형이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그 뒷모습을 봤다고요. 예전이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서 있는데 근데 다르게 보이더래요. 응급실 이후로 이틀 동안 집안일 해본 이후로 산책 이후로 어색한 시간들이 쌓이고 나니까 형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답니다. 수고했어. 거창하게 준비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이런 말들을 했었으니까. 근데 형수가 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형 또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했대요. 근데 형수가 멈췄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추고 수도꼭지도 안 잠그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었대요. 한참을.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나고 형도 거기 서 있고 형수도 거기 서 있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형이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한참 있다가 형수가 수도꼭지를 잠갔대요. 고무장갑을 벗더니 돌아봤다고요. 형이 그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었는지 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눈이 젖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형도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수고했어. 이 네 글자에 멈춘 게 아니라 이 네 글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에 멈춘 거예요. 어색하게 물어보고 안 통해도 또 물어보고 산책 나가서 할 말 없어도 또 나가고 그게 쌓여서 진심이 된 거겠죠. 이 네 글자가 뭐라고 형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8년 동안 왜 한 번도 못했을까?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근데 안 했던 거예요. 매일 보니까 안 싸우니까. 괜찮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안 싸우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 말이 없는 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고요.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2016년에 나왔는데 15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서점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형이란 형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되는 것 같아요. 무심결에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던 사람이 멈추기도 하는 거잖아요. 형이 18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그 침묵의 온도가 형수를 혼자 병원에 다니게 만들었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근데 형이 어설프게라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산책 나가고 커피 사오고 그러다가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네 글자의 온도가 형수를 멈추게 한 거예요. 말에 온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 어땠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0도가 되는 겁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18년이 쌓이면 부부가 무너지는 거죠. 형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형수가 설거지하다 멈춘 그 뒤에 형수가 뭐라고 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이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형수가 뒤에서 다녀와 라고 했대요. 형이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글자가 수고했어 그 네 글자가 다녀와 세 글자를 부른 겁니다. 수고했어가 다녀와를 데리고 온 거죠.
형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면수를 뒤집더라고요. 표정은 좀 풀려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도 해봤거든요. 현관문 열면서 오늘 고생했어 라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부엌에서 고개만 돌리더니 왜 갑자기? 저도 똑같았습니다. 웃기면서 찔리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했으니까 갑자기가 된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말을 하거든요. 보고하고 설명하고 부탁하고 사과하고. 근데 집에 가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할 말을 자꾸 빼먹고 살더라고요. 부부가 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안 한 하루가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큰 사건이 아니라 어설프게라도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쌓여서 되는 것 같습니다. 형은 형수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안 쓰러지고도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분들도 그러시면 좋겠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 대단한 말 말고 빼먹었던 말 한마디 해보려고요. 오늘 수고했어.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쪽보다는 어색하게라도 다가가는 쪽이 낫겠더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차장 기록 19번째였습니다. 고맙습니다.